안녕하세요, 보야입니다. 오늘은 대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가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옥죄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이다 보니까 대출이 아예 1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1주택자이거나 또는 신혼부부, 청년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계 최초 주택 뭐 이런 사람들 대출이 좀 나왔는데 그마저도 많이 안 나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DSR이라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죠.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세입자를 전세 세입자를 신혼부를 맞췄는데 대출이 80%까지 나왔더라고요. 딱 80%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80%까지는 가능하구나.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뉴스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은행들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를 다시 80%까지 다시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정부도 바뀌어가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세금 규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되는구나, 나아지는구나, 풀리는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거래가 침체되어 있고 유동성은 많이 풀렸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에 또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정하고 많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많이 저도 뭐 임대인인데 뭔 걱정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부담을 많이 느끼면 임대인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옮겨가기 힘든 분도 있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든 임대인 안 나오다 보니까 보증금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옮겨가는 것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보증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올린다고 해도 금방 나가지도 않고, 요번에 제 집도 공실이 좀 한 4개월 정도 공실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관련 세입자가 그런 부분에 피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각종 규제됐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전월세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거는 한도가 이제 늘어나 버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동이 좀 많이 이루어지겠죠. 전월세를 관련 사람들이. 그리고 대출을 해주니까 자기 있는 돈 안에서 옮겨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나은 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월세를 관련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낮은 금액에서 높은 금액으로 가려고 할 테고. 근데 반대로 또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임대인은 대출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집들의 전세나 월세를 보증금을 조금 올려도 무방하겠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올라간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지만 느낌이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 그죠? 수급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올라간다, 이게 눈에 보여져요. 앞으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세와 월세는 대출이 풀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동산 세금도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이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세부담이 임대인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 월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면 한번 뭔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다시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매나 이런 게 아니라 소비, 전세, 월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은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상현상, 변이지 변이.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좀 내려간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금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고, 매매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렌탈이라고 할게요. 집을 렌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매매가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급락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그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조금 나쁜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쁜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매매가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가격이 막 하락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요. 대출 나오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집을 뭐 매수하시거나 또 전세 월세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저 대출이 좀 풀리는 그 기류가 보이고, 현재 저희 세입자도 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출 좀 풀리는 것 때문에 저도 집을 더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한테도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